한국의료연합체가 희귀질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야심찬 프로그램 희소식이 왔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소식으로 지난번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RP질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는 ALS 질환, 루게릭병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희귀질환의 신약을 개발하고 계신 닥터노아 바이오텍의 이지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김광국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승일희망재단 상임 이사님이시자 전 농구선수, 그리고 현재 루게릭 질환 환우이신 박승일님의 친누님, 박성자 상임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사실 이 루게릭병은 가수 션의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많이 알려져서 다른 희귀질환에 비해서 익숙한 병명이긴 한데 어떤 용어로 명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 한 세 가지가 불리는데 첫 번째 환자들한테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는 근위축성 척삭경화증, 다른 말로 이거 영어 이름을 줄여서 ALS,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 타자인 루게릭이 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루게릭병, 이 세 가지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편의상 루게릭병으로 명명하는 것으로 통일을 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희소식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희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 루게릭병 어떤 희귀질환인가요? 루게릭병은 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한 병입니다. 근육세포가 자꾸 이렇게 손상이 되고 마르면서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 경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 튀면서 지가 잘 나는, 그러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병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뭐 뇌 기능 장애라든가 이런 건 뚜렷하게 없지만은 굉장히 진행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병인데, 결국은 이것도 파킨슨병이나 다른 병처럼 퇴행성 질환, 특별히 이제 뭐 유전적인 경우도 물론 한 5% 정도는 있지만은 굉장히 드물고 계속 진행이 되고 힘이 없고 나빠지면서 결국은 호흡마비라든가 삼키지 못하는 정도에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의사 전달은 보통 이제 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의사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진행이 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루게릭병이 유전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혹시 있을까요? 그것 아주 극히 드뭅니다. 한 5% 내지 3%그 사이에서 집안에 내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이제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 아니고 93% 내지 97%그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기고 자식한테 유전이 안 되는 그런 질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긴 하지만 자녀에게 유전은 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유전적인 질환이 굉장히 드물다. 아, 드물다. 예, 드물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맞거든요. 이거 네네. 사실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유전 질환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대물림이 되는 질환을 유전 질환이라고 할 것이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대물림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유전자에 문제는 없어요. 아닙니다. 유전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유전자에 문제가 없어요. 예.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일부는 그런 게 있지만은 대부분은 유전자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루게릭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싶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전자들이 다수 발견이 되기는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후손에게 얼마나 유전이 되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환자분에게 어떤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된 것들은 있다. 굉장히 그 정도. 드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살짝 의견이 좀 다르시긴 한데, 네,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루게릭병의 이제 초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본인이 루게릭병인 줄 알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혹시 그 초기에 그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운동신경의 문제로 그 신경이 지배를 하는 근육이 2차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 때 이제 근육이 실룩실룩 튀는 걸 보통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 팔이 튀었다가 다른 다리에도 튀기도 하고 몸에도 튀기도 배에 튀기도 이 근육이 튀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초기 단계 정상이고 네. 그 다음에 지가 잘 나요. 지가 잘 나는 것은 이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초기 단계 때 지가 잘 생겨요. 그래서 다리에 지가 날 수도 있고 뭐 약간 힘을 써도 지가 잘 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으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부분적으로 비대칭적으로 팔이나 다리 혹은 혀 이와 같은 그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몸무게도 같이 빠지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날에 뭐 어떤 변화가 좋았다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가 진단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루게릭병은 사실은 진단을 처음에 정확하게 받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환자 등록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매뉴얼 같은 게 정확한 게 있나요? 워낙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판정을 받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당황을 하고 어떻게 이 병을 나아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병원에서 그 장애 등급이라는 거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애 등급이 확진 받는 날로부터 바로 받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의 그 경과를 두고 보면서 장애 등급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루게릭병 환우 같은 경우 초반에 병원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높게 받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루게릭병에 대한 확진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고 난 후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장애인 센터에 가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은 이유는 지자체별로 그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센터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등급 받는 것 이런 절차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진단받는 게 쉬운 질환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증상만 보고 이게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대단히 고도의 숙련된 의사분이 진단을 해주셔야 굉장히 초기 환자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루게릭병이라고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 중에 제일 문제되는 조건이 건전도 검사, 그다음에 신경 전달 속도 검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전도 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머리, 목, 흉부, 허리 이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에 근육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상이 나올 그렇게 환자가 초기 단계에 많지가 않아요. 그런 중증이 아니고서는 아예 그 ALS라고 진단조차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세 부위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예. 그러면 굉장히 초기인 4급 정도? 처음에 이제 걸을 수 있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봐서는 장애 등급을 그렇게 해주는 게 맞긴 한데 저희들의 경우로 봐서는 걷고 이렇게 다니다가도 겉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상태로는 장애 등급이 4, 5등급 나온다 하여도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와상 환자가 되는 경우들이 좀 높거든요. 지금은 많이 루게릭병이 알려진 병이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뭐 디스크일 수 있겠다 해서 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은 그러니까 오진으로 인한 고생을 많이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상 그래도 큰 병원에 루게릭 환자분들을 좀 보셨던 그런 병원을 찾아서 그 초기에 좀 뭐 루게릭병 판정을 빨리 받는 게 좋은 거는 사실 아니지만 잘못된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왕이면 큰 병원에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싶습니다. 병원이라고 저희가 얘기해도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나요? 큰 나중에 병원이라고 사석에서 하면 말씀을 서울에 해주시죠. 있는 궁금하실 것 종합병원 같아서. 정도에는 왜냐면은 지방에서든 아니면 작은 병원에서든 확진을 받기 어려우면 네. 큰 병원으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접할 기회가 아무래도 많은 병원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루게릭병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다양하고 이제 그
아까 그 장애 진단을 할 때 네. 호흡마비가 오면은 그 장애 진단 1급이 돼요. 팔다리에 감 좀 약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 5급 내지 4급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병이 중한 병이라고 해서 다 1급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아마 환자한테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장애 등급을 한 번 받으면 네. 다른 장애 등급으로 그 심사해서 받을 네.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1년으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네. 초기에 뭐 5급, 4급 받았다고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셔서 좀 정확한 진단 받으시면 그게 또 변경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아니고 아마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지금은. 예, 더 단축이 돼가지고. 그건 다행이다. 예. 네. 네.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질환이 다가왔을 때 제일 큰 걱정은 어떻게 보면 또 재정적인 도움이 사실은 가장 어려우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질환 자체가 매일매일 이 환우분들을 케어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드리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희소식은 루게릭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희소식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귀질환에 대한 소식 희소식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체 검사를 통해 질환을 파악하는 3빌리언, 희귀 난치질환 환자의 질환 데이터를 수집하는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이 모든 선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닥터노아 바이오텍이 치료기의 확대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